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봄은 무슨 봄이냐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래도 요즘 리마연에서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봄이 오고 있다, 봄이 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 정말 봄이 오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너무나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누려야 할 것들, 어차피 화가 났든 즐겁든 이 순간이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생의 한 순간인데, 그것을 그렇게 보내서야 되겠는가, 매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 봄 소식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2월 하순이 돼가고 있죠. 2월은 짧지 않습니까? 요즘에 화원에 나가보면 이미 다 피워놓은 꽃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꽃을 보면 꽃이 저게 정말 예쁘다고 해야 하는가, 내가 그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활짝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꽃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좀 행복하시라, 마음이 좀 개운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지난 주말에도 화원에 나갔다가 꽃을 한 포기 사왔습니다. 사실 꽃은 아니고 알뿌리 식물이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확실히 꽃이 필 겁니다. 수선화 몇 포기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그 수선화 알뿌리를 심어 놓고, 이제 벌써 꽃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꽃이 핀다. 누구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핀다 하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수선화, 싱싱한, 그리고 기대와 꿈을 담고 있는 수선화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선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아, 나도 꽃 한 포기 사다 놔야 되겠다. 그거 좋은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다른 회원들, 이웃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자랑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봄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는 아마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계절이 그렇게 역행하는 법은 없지만 인간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우선은 코로나19 백신이겠죠.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로 우리가 백신을 구경해 볼 수 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27만 회 분인가 그 2번 접종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27만 명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일단은 한 번씩 최초 접종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27만 회 분을 들여오겠다. 그게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코미디입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미움이 뼈에 사무쳤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어째서 우리 국민이 이제 와서 꼴찌로 겨우 찔끔 이렇게 백신을 구경하게 됐는데 그게 아스트라제네카냐? 문재인 씨, 당신이 먼저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든 그 임기가 지나간 헌법상의 대통령이 아니든 뭐든 지금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 있고 대통령이 쓰는 건물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 할 짓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많은 영국 여왕도 또 나이 많은 각 국가의 그 대표자들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그 불안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나와서 이 백신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큰 문제가 설령 문재인 씨가 카메라 앞에 나와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도 그걸 국민이 못 믿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저 사람은 특별히 뭔가를 공수해 와서 맞을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특권층 행세를 했으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카메라 앞에 나와서 팔 걷어가지고 백신 접종을 받는다. 다른 국민들하고 같이 줄 서서 접종을 받는다. 그건 좀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뭐 했습니까? 이거 이구동성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안 된다고 가로막았죠. 그러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원래 26일인가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그거 접종하겠다고 하더니 문재인 씨 앞에 나와서 접종 받아라 하니까 갑자기 화이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련퉁이들이 있나. 화이자 들여와서 문재인 씨가 카메라 앞에 끌려 나와서 접종해야 하니까 들여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땜질하느라고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화이자는 의료진이 접종하고 우리 국민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그렇죠. 화이자 백신이 가령 1등급이다. 아스트라제네카 4등급이다.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판매하는 그 판매 상황에서도 비슷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국민은 4등급, 그리고 의료진은, 의사 선생님들은 1등급. 문재인 씨는 그쪽에 가서 맞겠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미련한가? 아니, 아스트라제네카 들여올 때는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들여온 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그랬죠. 우리는 백신 확보 안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 한다. 물론 믿는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안전해서 들여온 거 줄줄이 나와서 문재인 씨, 정의용 씨, 이낙연 씨 다 나와서 접종 받아라 이겁니다. 먼저 받는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국민이 허락한다. 그러니 그 우두머리들, 박병석 국회의장도 나오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도 나오고 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는 데서 똑같이 특별 대우 받지 말고 국민들 앞에 앞자리에 줄 서서 먼저 보여주고 백신 접종을 받아라. 아스트라제네카 어떠냐? 괜찮다면서.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둥지둥하죠. 그러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했구나. 혹시 불안한가? 저거 접종받고 국민이 죽으면 그때는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려고 한 건가? 그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정말 괜찮다. 그래서 들여온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몸을 사리느냐? 정청래 씨 갑자기 나와서 내가 먼저 맞겠다고 하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 가지고 호위무사라고 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청래 씨는 그 사람이 나와서 백신 접종 받는다고 해서 국민이 저 사람도 하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접종 받겠다고 할 만한 인물 자체가 아닙니다. 어디서 나서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민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번에 뉴스 보니까 무슨 부엉이 모임인지 뭔지 어이없는 소리를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 운영을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한다. 세상에 이렇게 괘씸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를, 집행정부와 그리고 입법정부, 국회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걸 들어서 선거운동을 하겠답니다.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도덕성이 지금 이 정도까지 가 있다. 막 가자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 죽겠다고 아비규환의 상태에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봄이 온다 하고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째서 이렇게 염치도 없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백신 문제, 그것뿐이 아니죠. 청와대 신현수 씨,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기자회견 하는 거 쇼였죠. 한번 봅시다. 갑자기 전부 조국 씨 탓이다. 이러고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불평하는 거니까 저건 참인가 보다. 이랬더니 문재인 씨 처분을 바라겠다. 쇼였던 겁니다. 뭐가 어찌 됐든 결국 그 사람은 그가 억울했든 일말의 정의로움이 있었든 상관없이 무가치하다. 그리고 지금과 같을 때 문재인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저런 식으로, 특히 청와대에서 저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은 그건 결국은 연막작전이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제3의 임무를 띠고 하는 거다.
아주 면밀히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놓고 뻔뻔하게 국민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들의 우리 먼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쓸 때도 그렇죠. 박범계 씨, 이문정 검사를 가지고 투잡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니 왜들 그럽니까?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뉴스가 말로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무슨 광주지법 사건, 그것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혹은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지법원장 후보자가 사퇴를 하도록 종용을 했다, 이런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겁니다. 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 맞구나, 입증됐구나, 저것으로, 이렇게 볼 텐데, 분명히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측,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김명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의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되지도 않는 그런 변명에 넘어가지 않는다. 국민도 이제는 문재인 민주당의 이러한 이중 언어, 똑같은 것을 놓고 누구나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거기에서 점 하나를 찾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한번 봐달라,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제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도대체 상식이 있느냐고 물을 필요조차 없는, 정말 미쳤나 싶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끝을 보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편도 아니고 우리 국민 편도 아니라는 게 다 발각이 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티는 것이죠. 이런 세력을 잔당이라고 합니다. 잔당을 처리할 때, 잔당을 체포하고 잔당을 처리할 때는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초조해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4년 동안 꼭꼭 눌려온 이 분개함, 이 부정의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았다는 것이 크겠죠. 문재인 씨를 믿었고 문재인 민주당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분개,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헌법을 준수하는 모든 국민들, 문재인 민주당에서 나와라 했던 사람들이 있죠. 지금 부엉이 모임인가 뭔가 해서 6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 나와야죠. 헌법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언제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들어가서 싸울 때
지금 같은 일 하자고 갔습니까? 대한민국에 등 지자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문재인 민주당이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에 칼을 들이대니까 아니 우리 5,100만 국민은 앞으로 계속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같이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살 사람들인데 잠시 자기들 말대로 촛불 반란을 일으켜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이익을 다 뽑아먹고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심지어 지금 코로나 백신까지도 지들은 좋은 거 맞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한번 맞아봐라.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죠. 어느 나라나 미국도 펜스 부통령 나와서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가 뭘 묻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한 거 자체가 유죄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이 뭘 묻으냐 이제는 뒤로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정은경 씨도 그렇고 우선권 주겠습니다. 다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맞으십시오. 그것도 뭐 카메라 놓고 조작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한번 우리 그거 봅시다. 이번에 그 앞장서서 국민들이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 또 뭐 개인 방송들도 있죠. 다 카메라 들고 나갑시다. 그래서 보는 앞에서 접종해라. 이번에 한번 그거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짓들이 수준 이하다. 게다가 지금 도망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격이다. 그런데 뭐 선거 또 무슨 개입하고 돈 가지고 선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을 위하여는 이제 그만둡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울이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부산은 부산광역시를 위하여 다시 보자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부산이 아니죠. 부산은 앞으로도 영원히 부산일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당이니 여당이니 야당 보기 싫다. 과거가 어땠다. 그거 그만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지금까지 국민이 이렇게 속았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추락했다. 단죄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선거에서는 이제 우리 같이 살아보자. 돈 뿌리는 거 지긋지긋하다. 그 돈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건데 우리를 바보 취급하느냐. 이번에 이거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에 대선이 있죠. 그때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됩니다. 나라가 거의 파산 지경에 간다 하는 것이 국민 개인과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돈 좀 있는 사람은 괜찮은가 하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하는 것은 국민이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교육도 엉망이죠. 이거는 누가 옳고 누가 밉고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헌법에 맞는지 우리 국민은 알고 있죠. 그걸 비틀어 가지고 문재인 씨니까 조국 씨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은 과거는 이제
좀 뒤로 물러나게 하고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그러니까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상식인가?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노가 이거를 덮고 있었던 것이죠. 저쪽이 미워서, 그리고 지금 또 저쪽이 미워서 이 분노가 우리의 힘을 뺏고 우리가 평온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 헌법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분노하지 맙시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결국 우리 5,100만 국민이 행복하게 됩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뭐 대통령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다수당 대표를 했든지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들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청래 씨는 어떤 그 문재인 씨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하는데 참 가여운 인생이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도 마치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는 가시인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말았다. 저 야만스러움, 저 삼류스러움, 그걸 우리가 또 보고 말았다. 이제 국민이 이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은 어느 편도 아닙니다. 국민은 국민 편인 것이죠. 그래서 화내지 말고 우리가 화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판관인데 너 그거 틀렸다. 그리 가지 마라. 지금 그러한 정책은 잘못된 거다. 그런 거죠. 국회에서 180석 가지고 우리가 다수표로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된 거냐? 아니 바보입니까? 법률안 자체가 정의롭지 않고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됐는데 그거 통과시킨 거는 범죄 행위지.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겁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혹시 푼돈 주는 거 문재인 정권이 아니면은 못 받지 않을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짓을 한 문재인 정권은 갈 곳이 감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봄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그 봄길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주인으로서 이렇게 정말 골머리 아프고 하는 일마다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부패한 이런 정치 세력들을 이번에는 단죄하자.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꼴 보지 맙시다. 그러니 화내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봄을 자신감을 가지고 맞이하기로 합시다. 모두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화내는 사람은 사실은 좀 여유가 없어서 좀 더 그 시야가 넓지 않아서 그래서 화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노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춥고 괴로운 그런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그게 아니다. 다시 봐라. 그 어둡고 추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은 지금 저 헌법을 위반하고 이 국가를 무너뜨린 저 세력들이다.
그것을 바로 보면 보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